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그 사상의학을 이렇게 배웠는데 또 집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들 가끔 풍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라든지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상의학 입장에서는 성인병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입장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병원에는 태어날 때 한번 가보고 죽을 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도중에 안 가는 게 제일. 그래서 나도 신분의 의사입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병원 가는 거 좋아할 거 없어요. 하지만 안 아프고 평생 사는 게 좋은데 아프고 또 아프지 말라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먹는 이런 거지. 사실은 참 안 갈수록 좋죠. 하지만 이제 예방 차원에서 간다 이런 면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아직 뭐 여러분들은 다 뭐 젊고 아직은 뭐 힘이 펄펄 넘쳐서 이럴 때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제일 큰 노인네들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풍 없이 죽는 거예요. 중풍 없이. 그냥 늙어서 한 2, 3일 아프다가 잠자듯이 가는 거. 그냥 너무 갑자기 가면은 너무 섭섭하고 너무 길게 아파도 그럼 괴롭고 한 2, 3일. 2, 3일 정도 아프면 다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고선 잠자듯이 그냥 조용히 가는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중풍에 걸리잖아요. 그럼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본인도 고생, 자녀들도 고생, 모든 사람이 고생해요.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풍이 없기를 원해요. 그리고 부부간에 살 때도 그렇대요. 최고의 덕담이 뭔지 알아요? 부부간에 살 때. 나보다 먼저 죽게, 먼저 가게 하는 거예요. 자, 부부가 산다. 배우자가 먼저 가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간다고 하면 부인은 남자. 그러면 그 주차할 걸 하고 자기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덕담이 뭐냐면 나보다 당신이 먼저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또 고생인 거야. 늙은 일이 있었을 때는. 정 어떻게 보면 서글픈 얘기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중풍을 안 걸리는 방법, 또 중풍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걸 알아두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집안에 효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설명해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중풍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바람풍자예요. 가운데 중자, 바람. 그건 뭘까요? 이 가운데 중자가 가운데라는 뜻도 있죠. 맞는다. 얻어 터진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맞았다. 이런 뜻이 되죠. 바람에 얻어 터졌다. 이런 뜻이 돼. 그래서 중풍이에요. 옛날 풍이라고 하면은 바람이라고 하는 건데 바람풍자죠. 바람이라는 거는 바깥에서 부는 바람도 있지만 몸 안에서도 부는 바람이 있대요. 참 이상하죠? 몸 안에 무슨 바람이 불어? 하지만 몸 안에도 기혈순환이 흘러요. 기라고 하는 게 흘러다닌다. 기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뭐 여러분들 기라고 하는 걸 본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까요? 전기라는 걸 본 사람 있어요? 전기를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만 전기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컴퓨터가 켜지고 형광등이 켜지고 텔레비전이 작동이 되고 이런 게 라디오가 나오고 하니까 전기가 있구나 이게 인정을 하는 거지. 전기를 본 사람은 없다고요. 직접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간접적으로 보는 것 뿐이죠.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기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라는 게 뭐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사람이 움직인다. 내가 말을 하고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기의 흐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기가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움직이는 거 보고 기가 있구나. 사람이 그러니까 죽는 순간 기가 있을까요? 당연히 다 사라져요.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혈관 사람이 죽으면 시체 해부를 하고 그러죠. 해부를 해서 눈으로 봐야만 믿어요. 그러니까 혈관은 믿어. 근데 기라고 하는 거는 죽는 시간 사라지니까 모르는 거야. 형광등이 깨진 다음에 전기 흐르는 거 봐요? 전기가 없지. 알 수도 없지. 불가능하다. 전자제품이 부셔지면은
전기가 안 흐르잖아요. 그럼 전기가 흐르는 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지 말아라. 어쨌든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에게는 기혈이라는 게 기와 혈. 기라고 하는 거는 무형의 에너지인데 눈으로 보이는 건데 혈은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피니까. 피라고 해서 뭐 우리가 말하는 피뿐만 아니라 그 체액을 다 포함한 넓은 의미인데 어쨌든 기혈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람 몸에도 기혈이 흐르다 보면 바람이 불어요. 자동차가 움직이면 바람이 불죠. 사람이 확 지나가도 바람이 불죠. 물건을 던져도 바람이 불죠. 물체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바람이 부는 거야. 획 옆으로 사람 지나면 바람이 들잖아요. 기혈순환에 우리 몸에 순환이 된다는 거는 순환이 되면서 속 안에 바람이 적당히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미세한 거 아주 조금이지. 미세하게 흐르는데 그 바람이 적당하게 흐르면 좋아요. 촛불이 켜져 있을 때 적당한 봄바람 불듯이 흐르는 건 괜찮은데 후 부르면 촛불이 꺼지죠. 촛불이. 태풍이 몰아치나 촛불 여지없을 거죠. 그죠? 차라리 촛불이 있는데 공기가 하나도 안 흐르나 이러면 촛불이 꺼지죠. 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촛불길이 켜져 있고 유리컵으로 덮어봐요. 그럼 좀 더 꺼지잖아요. 왜 그래요? 바람이 딴 데서 들어오지 않아요. 바람이. 그러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이치라고 하는 거는 적당한 바람이 필요해요. 사람 몸도 똑같아요. 근데 적당히 흘러야 되는데 촛불이 그래 계속 타는데 거기다가 후 분들 이제 태풍이 몰아쳤다. 센 바람을 불면 촛불이 꺼지죠.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적당히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남자들 바람 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적당히 바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바람이 들었어. 바람이 너무 빨라졌어. 그러면 촛불이 꺼지듯이 내 몸마저도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게 중풍이에요.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풍에 걸리면은 반신불수되면 손이 떨려요. 손이 떨린다든지 이렇게 실룩거린다든지 그래서 그걸 다 중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바람 맞으면 나뭇가지에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 흔들리죠? 나뭇가지 흔들리잖아요. 그걸 보고 중풍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듯이 사람 몸도 반신불수가 된 거를 푹 맞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푹 맞았다는 뜻이 중풍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근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바깥에서 푹 만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별거 아니에요. 내 몸 안에서 풍이 일어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자, 이해가 되시겠죠? 다시 한번요. 중풍이라고 하면 바람 맞았다는 뜻인데 그 바람이란 우리 몸에는 적당히 기혈순환이 되는 적당한 바람이 불게 돼 있다. 그건 아주 미세한 거지. 근데 그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게 와장창 됐다. 이러면 사람이 쓰러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적당히 바람 부는데 갑자기 바람 부는 요인이 뭐냐? 그걸 설명을 할게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그 사상의학 입장에서 잠깐 더 전제를 하나 깔으면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건 참 묘한 게 내가 능력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야. 그런데 욕심이나 끝이 없어. 내가 이만큼을 바래요. 공부는 안 하면서 능력은 아는 건 없으면 1등 하기를 바래. 공부는 안 하면서 A 플러스를 받기를 원해. 그러면 이만큼이 욕심이죠. 갭이 생기죠. 그죠? 자, 내 능력은 여기서 이만큼인데 여기서 이만큼 하려면 이만큼이 부족하잖아. 이 부족한 거를 어떻게 하든지 채워넣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심.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무리수를 둬요. 사람이 자꾸. 자꾸부터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럼 무리수를 두다 보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생리도 안 나가. 시험 볼 때. 아주 심한 사람들. 왜냐면 우리가 생리가 나간다든지 우리가 어디 가서 대변을 본다든지 이런 건 뭘까요? 몸에 나쁜 게 나가는 거예요. 여자는 악혈이 나가는 악혈.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행 떠날 때는 대변 잘 안 보죠. 막 남의 집 다니고 호텔 다니고 뭐 어디 여행 되면 대변 안 보다가 집에 딱 오는 순간 화장실부터 가죠. 왜 그럴까요? 집에 오면 편하니까. 편하면은 몸이 이완이 돼요. 여행을 할 때 사람 몸이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면은 대소변도 나갈 게 안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도 생리도 안 나가요. 그러다 집에 와야 안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목욕탕 갈 때도 그렇죠. 목욕탕 갈 때
소변 보고 욕탕에 들어가면은 소변 보고 들어가도 몸이 나른해지고 따뜻해지면 어떻게 돼? 소변이 또 마려요. 그럼 이제 남들 이제 안 보니까 모르게 욕탕을 또 쉬를 한다든지 그런 거 여러분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어쨌든 그건 뭘 뜻하냐면은 몸이 따뜻해져 이완이 되면서 나갈 게 잘 나간다.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그런 얘기했죠. 능력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받다가 이만큼은 부족하면 욕심을 부리면 몸이 긴장이 됐어. 그걸 주변에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지적인 거 어쨌든 부족하게 채워내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식탐으로 드러나게 돼. 식탐. 지식이 부족하니까 먹는 거로도 때우려고 그래. 뭐든지 채워내려고. 이만큼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면 나갈 게 안 나가요. 그럼 몸이 긴장이 되기 시작해요. 몸이 긴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이 되면 우리 몸에 딱 뭉클어들어요. 혈관이라든지 모든 기혈, 경락, 기가 통하는 게 경락인데 그것도 뭉쳐지면 압력이 세지죠. 우리 호수물도 어때요? 호수물도. 끄트머리 딱 붙잡으면 물이 세게 나가죠. 압력이 세진다고 그러죠. 자, 다시 한번요. 몸이 긴장이 풀어지고 이완이 되면은 기혈순환이 완만해요. 그런데 내가 욕심을 부린다. 욕심을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면은 혈관이 좁아져요. 또 경락 자체가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생기죠. 호수물이 끝을 잡으면 물이 세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뭔지 압력이 생기면 뭔가 지나갈 때 힘이 들어요. 그건 당연한 지겠죠. 그랬을 때 혈관으로 피가 흐르다가 압력이 세져요. 압력 세지니까 그게 고혈압이죠. 혈관에 압력이 세진 게 고혈압이야. 간단히 말하면. 혈관이 지나가다가 압력이 너무 세져서 혈관이 약한 부분이 터질 수가 있어요. 터지면 그게 뭘까요? 뇌출혈이죠. 뇌출혈. 모세혈관이나 뇌에 들어가는 혈관 중에서 약한 부분이 터는 뇌출혈. 또 너무 세다 보면은 막히는 수도 있어요. 때로는. 폐가 탁해지면서 막혀져요. 그러면은 뇌경색이나 양반에서 말하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한의학적으로 말하면은 그게 중풍이에요. 그 중풍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야. 뇌출혈.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태음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상의학적으로 말하면 태음인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아요. 태음인들은. 욕심이 많아서 뭐든지 빨아들이려고 해요. 갖고 오려고. 베풀지를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빨아들여서 모여지는 게 간이래요. 간. 간으로 기운이 다 모여진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약간 전문용어로 간주혈증을 하는데 간에서 열이 뻗친대요. 그러니까 간이 막 열불 나는 거야. 그 열이 위로 솟구쳐 위로. 열이라고 하는 거는 위로 솟구치지 밑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서 굴뚝도 높게 세우는 이유가 열기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굴뚝을 높게 할수록 불이 더 잘 타죠. 그런 이치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몸에서도 간에서 열받아 위로 솟구쳐요. 솟구쳐 심장 쪽으로 솟구쳐요. 그 더 위로 솟구쳐. 솟구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도 뻣뻣하고 여기 풍계열이라고 해서 여기도 아프고 머리가 띵해져. 그러다가 터져나서 중풍 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중풍이라고 하는 거는 욕심을 부렸을 때, 욕심을 부리고 조바심이 나서 기혈순환이 잘 안 될 때, 압력이 높아지면서 열이 뻗친다. 그 열이 뻗치면서 혈관이 터지든지 혈관이 막히든지 그래서 나타난 거야.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그 증상을 어떻게 하나? 자, 지금까지 말한 거는 대론인데 증상을 보면 어떻게 할까? 자, 사람이 열이 뻗친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일단은 어깨가 뻣뻣하겠죠? 목 돌릴 때 아야 하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뒷덜 밑에 누르면 아파요. 그리고 어깨를 누르면 아파요. 뻣뻣해져요. 그리고 머리가 꼭 머리가 뭐라 그럴까? 그 모자 쓴 것 같이, 아니면 피구 쓴 것 같이 머리가 무거워져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당연히 현기증 같은 게 나타나겠죠. 또 열이 솟구치면은 이 혀를 보면은 이 혀 안에 노란한
설태가 껴요. 하얀색이든지 노란색, 그 설태라 그래요. 흰색이면은 백태, 노란색은 황태라고 하는데 설태가 껴요. 이끼 끼듯이. 그리고 그게 끼면 그거는 양치라는 거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양치를 안 해서 그렇다는 그러지 않아요. 양치를 안 해도 이 혀에 끼요. 그러면은 또 냄새가 나, 입냄새가. 꼭 입냄새가 뭐냐면은 꼭 계란 썩는 냄새 비슷해요. 꼭 계란 썩는 냄새는 아닙니다만 그런 거 비슷하게 탁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중풍 냄새가 나요. 중풍 냄새는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경희의료원에 중풍 병동에 한번 가보세요. 중풍 환자들 5명서만 쫙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면은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그게 중풍 냄새예요. 그리고 또한 노인네들 오랫동안 있었던 방 그러면은 노인네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냄새가 나요. 젊은 사람인데도 나이는 젊어 40대 50대인데도 노인네 냄새가 나는 경우가 그 중풍 냄새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집안에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2년 이상 있었던 방 있죠? 할머니가 거주하는 방. 들어갔을 때 딱 들어가자마자 느끼는 냄새가 있어요. 그게 늙은이 냄새거든요. 그것이 젊은 사람한테 났다. 그러면 그게 중풍 냄새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나타나고. 또 기혈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데 뻣뻣해져요. 손이 뻣뻣. 왼손 오른손에 느낌이 틀려. 꼭 장갑 낀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손절인다 이러면 장갑 낀 것 같죠? 꼭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손 만져보면 느낌이 틀리고 얼굴도 그럴 수가 있겠죠. 얼굴 이렇게 만져보면 왼쪽 오른쪽에 틀려요. 느낌이. 그런 게 나타나죠. 그리고 태음인 같은 경우는 눈이 충혈이 잘 돼요. 눈이 충혈도 잘 되고 여기가 붉으스래. 그리고 심지어 소야인 같은 경우 여기가 벌거네요. 얼굴 전체가 붉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가슴 위까지 붉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좀 나타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풍이 나타나기 전에 길을 걸어가는데 층계도 상관없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마치 배를 타면 어떻게 돼요? 배를 타면은 땅이 출렁거리죠? 배가 출렁거리듯이 땅이 출렁거리는 걸 느껴요. 어지럽게 느껴요. 그게 나타나면은 중풍 오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는 무조건 하던 것 다 중단하고 쉬어야지. 그때 무리하면은 그냥 쓰러져요. 자, 다시 한번요.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설태가 낀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입냄새가 난다든지, 뒷골이 뻣뻣하다든지, 감각이 틀려진다든지, 그리고 한쪽 힘이 없어. 왼손, 오른손 봤을 때 한쪽이 힘이 더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 증상들이.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말하면 빨간불이 더 켜져서 중풍이 더 올 가능성이 높고, 한두 개 켜진다. 그럼 뭐, 잠깐 피곤해서 그런 거고, 여러 개 켜지면 켜질수록, 그거는 곧 통으로 쓰러질 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아요. 자, 지금까지 말한 거는 중풍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풍이 오기 전, 중풍 전조증이라 그러는 전조증. 중풍이 오기 전 증상들을 설명해 줬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중풍이 왔다, 쓰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가 문제가 돼요. 우리는 흔히 중풍으로 쓰러진다든지, 쓰러질 때는 얘기하다가도 쓰러져요. 어때? 열받아, 빵! 한다고요. 멀쩡한 사람이야.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통으로 쓰러졌다. 그러면 사람 심리가 참 묘하죠. 쓰러져. 야, 정신 차려. 볼때기 때려요. 야, 정신 차려. 그러면은 더 심해져요. 자, 다시 한번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뇌에 이상전류. 뇌에는 일정한 생체전류가 흘러야 돼. 생체전류. 사람 몸에 전기가 흘러요. 그런데 이 전기가 일정하게 흘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 컴퓨터들이 일정히 200V가 흘러야 되는데 갑자기 300V가 흐른다든 이런 것들 뿌짝뿌짝 막 전기불 일어나고 막 푸석푸석 거리잖아요. 삑삑 소리 들리고. 사람은 또 똑같은 거예요. 일정한 정도가 생체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정도 이상의 생체적으로 딱 흘러버려. 그럼 삐그덕거려 사람 쓰러진단 말이에요. 과도한 항체 전류가 흐르고 혈관이 터지든지 막히든지 해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쓰러졌는데 자꾸 흔든다. 야야 정신 차려. 때린다는 건 뭘까요? 머리를 흔들게 돼 있죠. 그러면 더 심해져요. 그럴 때는 안정을 시켜야 돼요. 안정. 머리를 흔들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들 그거 가끔 보죠. 텔레비전에 119 구급대 오면 어떻게 해요? 뭐 들 거야 하는데 사람 묵죠. 뼈 부러졌다 이러면 묵고 이래. 이동할 때도 흔들리니까 안 흔들리게 묵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머리를 충격을 안 줘야 된다. 그게 1순위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집에 우황청심환 해서 우황청심환 드려야 돼요. 근데 사실 시중에 사는 우황청심환은 그게 참 약도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뭐 마음이 안 차는데 제대로 만들면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의식이 있으면은 삼킬 수가 있는데 의식이 없다든지 이러면은 삼킬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황청이 물에다 개요. 그럼 물에 다 녹아요. 그거를 흘려야 돼. 근데 또 잘못 주면은 기도로 들어가면 또 야단나요. 기도로 들어가면 또 야단나니까 조심해서 줘야 돼요.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고. 그런 다음에 풍에 걸렸을 때 사람이 정신이 없을 때 손가락 끝을 바늘로 살짝 뚫어서 피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세요. 피. 물론 바늘을 소독을 해야겠죠. 또 소독 안 해도 지저분한 걸 하면 안 되겠죠. 또 버칼로 하면 안 될 거고. 어쨌든 소독한 바늘로 많이도 필요 없어. 피도만 많이 뺀다고 좋은 게 아니야. 피 한 방울이면 돼. 피 한 방울. 손끝. 그러면은 상당 부분 충격을 완화시켜줘요. 그리고 빨리 한방병원으로 옮기세요. 한방병원으로. 중풍하면은 양방병원보다도 한의로 치료하는 게 무지하게 잘 돼요.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중풍 환자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태음인 같은 경우요. 태음인 같은 경우 열이 뻗쳐서 얼굴이 붉으스러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태음인들이 인삼이나 꿀을 먹으면 푸노 쓰러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삼계탕 먹어도 쓰러져요. 우리가 흔히 중풍 환자들 오기 전에 중풍 전조증에 다리에 손발에 힘이 없다,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거 그런 증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손발에 힘이 없으니까 이거 인삼이나 꿀 뭐 이런 거 먹고 로얄 자리 먹고 힘을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꿀을 먹어요. 인삼을 먹어요. 그러면 태음인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쓰러져요. 그러면 소음인이 인삼이나 꿀이 좋은데 소음인도 마찬가지예요. 중풍 전조증이 있을 때는 인삼이나 꿀을 못 써요. 썼다가는 그냥 백발백중이에요. 나는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집안 부모님 중에 중풍 증상이 좀 있다든 전조증이 있을 때 힘이 없다. 함부로 보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꼭 한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돼. 되게 시중에서 파는 거 뭐 십전대보탕이니 뭐 보준일기타이니 뭐 시중에 파는 거 많죠. 뭐 사슴 뭐 엑기스니 뭐니 뭐 로얄제는 부모님 효도한답시고 이제 한쪽 힘이 없어.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 효도한답시고 이제 그거 드려. 그렇다면 이제 그냥 푸로 빨리 쓰러지십시오 하는 얘기랑 같아요. 그거는 무지의 극치다. 최소한 여러분 내 수업 들어도 여러분은 최소한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중풍에 걸리면은 그건 이제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제 반신불수가 됐다든지 뭐 쓰러져도 뇌를 안정을 시키면 재생이 돼요. 뇌세포가. 우리 한의 쪽에서는 그걸 해내요. 양방 쪽에서는 속수무책에 못해요. 우리는 그걸 해내요. 그래서 우리는 반신불수도 치료를 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풍을 걸리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욕심이다. 욕심을 버려라. 그 중풍뿐 아니라 당뇨라든지 고혈압도 마찬가지야. 욕심을 버리게 되고 또 태음인 같은 경우는 중풍에 걸리면 칡을 먹어야 돼. 칡뿌리. 칡을 먹어주면 대부분 풀려요. 물론 중풍 전조증상 우리가 태음인의 중풍이다 그러면 꼭 칡 들어있는 약을 써요. 칡뿌리. 그러니까 전조증상이 있으면 칡차를 끓여 먹는다. 이러면 상담 보면 좋고 또 제일 좋은 건 한의사한테 상담을 해야 되고 그건 해야 되고 또 소야인 같은 경우는 야채 종류를 많이 먹어요. 오이나 상추 같은 거. 열받으면 안 돼요.
소음인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음식 먹고 마음을 안정, 욕심을 버려야 돼. 소음인도. 옹졸한 생각 버리고. 그게 첫째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풍 전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해라. 무리하면은 풍에 걸린다. 그리고 풍에 걸렸다 하더라도 머리를 흔들지 말아라. 그거는 꼭 중요해. 다시 한번요. 중풍으로 쓰러졌다. 괜히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볼때리 때리지 말아라. 가장 무식한 짓이다. 그거는. 머리를 안정시켜라. 최우선이야. 그리고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치료는 한의사한테 받아라. 그것은 아주 도움이 된다. 물론 당장 쓰러졌을 때는 약 먹으면 응급조치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응급조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리하는 건 한의 쪽이 무지하게 잘한다. 그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그 성인병 중에 그 중풍에 대해서 또 어느 누구라도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식을 좀 갖고 있는 게 낫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